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무비7 아머 RC 실버팽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도 비스트의 서막 시리즈 제품이고요. 현재 무비7 아머 시리즈라고 출시된 비스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제품군입니다. 이 제품군은 2월달 펄스 라이브 이후에 다음날 갑자기 공개됐던 그런 제품들인데, 이 아머 시리즈에는 옵티머스 프라이멀, RC, 범블비 총 3종으로 이루어진 제품군입니다. 이 기존의 제품들과 다른 점이 이 두 캐릭터가 합쳐지는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 제품 모두 둘러보니까 옵티머스 프라이멀을 제외하면 RC랑 범블비는 둘 다 오토봇 캐릭터와 맥시멀 캐릭터가 합체를 해요. 이 프라이멀만 희한하게 맥시멀이랑 디셉티콘이라는 조합으로 합체를 하는데, RC랑 범블비는 둘 다 같은 진영, 진영은 아니고 같은 팀이죠. 같은 팀끼리 합체를 합니다. 특히 이번 RC 같은 경우는 먼저 나왔던 스튜디오 시리즈보다 훨씬 좋아 보여서 눈여겨봤었는데, 또 크기를 보아하니 디럭스급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실버팽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백호를 모델로 한 맥시멀 캐릭터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둘 다 변형을 하진 않고, 보통 왼쪽에 있는 캐릭터 제품이 메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합체용, 이제 업그레이드 킷 느낌으로 변형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본다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제품이 알트 모드, 로봇 모드랑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조교는 그냥 비스트 모드만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패키지 옆면에도 보면은 이렇게 RC만 들어있어요. 보통 이렇게 투팩으로 되면은 양쪽에 각 캐릭터에 대한 그림이나 정보가 들어있을 텐데, 이거는 이렇게 RC만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투팩이긴 하지만 거의 사실상 단일 제품, 그냥 단일 제품 안에 부속품에 가까운 형태로 이렇게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뒷면을 보시면 이 프라이멀도 그렇고 범블비도 그렇고 여기 왼쪽에 있는 캐릭터만 이렇게 변형이 나오는데, 이게 또 RC가 특이한 게 범블비랑 프라이멀은 둘 다 7번의 변형 스텝을 가지지만 이 RC는 13번의 변형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형 스텝은 스튜디오 시리즈의 11번보다도 많은데요. 가장 많은 변형을 하고 있는 만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어급인 스튜디오 시리즈 RC보다 훨씬 더 좋고, 이 좋다는 걸 뭔가 알려주는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제품 꺼내서 마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RC랑 실버팽이 들어있는데요. RC는 역시 기대에 부응하듯 아주 잘 나왔습니다. 디럭스급 RC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RC 그대로 그냥 그 자리를 대체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색은 좀 단순하고 좀 컨셉 아트의 느낌이 물씬 나지만, 또 기본 형태도 보면은 스튜디오 시리즈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바퀴가 종아리 뒤로 전개되지만 부속품처럼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또 고증대로 잘 했고, 또 이렇게 장난감의 프로포션으로서도 충분히 잘 배치된 게 보입니다. 또 등짐이 있었던 코어급과 달리 등이 아주 깔끔하고요. 물론 여기가 너무 비어있어서 등 부분을 본다면 좀 허전하긴 하지만 좀 덮어주는 뭔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얼굴도 예쁘게 잘 나왔어요. 물론 이 패키지에 나온 얼굴은 스튜디오 시리즈도 그렇고 이번 아머 시리즈도 좀 그 컨셉 아트에 좀 되게 마녀 같은 얼굴인데, 제품은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오히려 코어급보다도 더 괜찮은데요. 얼굴 색 배치도 여기는 은색으로 되어 있죠. 코어급 같은 경우는 흰색에 분홍색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번 아머 RC는 얼굴 색감도 다르고 약간 형태도 살짝 다릅니다. 물론 이거는 크기가 커지면서 몰드가 달라진 부분일 수도 있는데, 코어급에서 크기가 커지고 약간 부분적인 개선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게 분명 제작된 거는 스튜디오 시리즈가 더 늦을 텐데 또 스케일의 차이가 생기면서 이 제품의 퀄리티, 또 부분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색감이 통짜인 느낌인 것만 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비율이 좋은 만큼 가동이 좋습니다. 이 다리도 팔다리가 다 볼관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약간 뻑뻑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고관절도 아주 완벽하게 딱 접히고요. 코어급도 그렇고 여기 바퀴가 있으면서 앉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딱 걸리는 형태인데, 그래도 이 정도로 고관절이 움직이면 거의 좋은 편이고, 무릎도 이렇게 90도로 딱 접히죠. 그래서 이렇게 무릎 앉는 자세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발바닥 부분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무릎이랑 같이 이렇게 딱 맞췄을 때 균형도 아주 잘 맞죠. 그래서 그냥 세웠을 때도 자연스럽게 앉고, 다리가 길쭉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이 포징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밑에는 이렇게 회전축이 있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허리 가동은 없을 것 같았지만 여기 뒤에 보면 알다시피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변형 때문에도 그럴 텐데 덕분에 허리 가동도 됩니다. 물론 코어급도 허리 가동이 됐었는데 좀 더 편하게 되는 편이죠. 이렇게 위아래로도 전개가 되고. 그래서 하체랑 허리 가동까지 아주 완벽한 수준입니다. 팔도 볼관절인데 이 관절을 뒤에까지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팔을 더 뒤로 뻗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서 팔을 전개할 수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팔꿈치 가동이 안 됩니다. 이걸 왜 안 했는진 모르겠는데 이왕 하는 거 여기도 그냥 볼관절로 달았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게 비율도 완벽하고 색감도 좋고 가동도 정말 좋은데 팔 부분만 가동이 없어요. 진짜 이것만 있었으면 진짜 100% 완벽한 RC가 됐을 텐데 아주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색감도 오히려 영화 속 모습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코어급이랑 비교했을 때도 덜 촌스러운 느낌이 나서 더 좋은데 이 팔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팔만 움직이면 진짜 완벽한 디럭스급 그 자체인데 없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따로 동봉된 무기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그냥 무기랑 구성품이라 그런지 무기가 따로 없고요. 그렇다고 이 실버팽의 칼을 그냥 쥐어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딱 두 가지 이 팔꿈치랑 무기가 없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너무 잘 나와서 그런지 이 팔이 굉장히 크게 아쉽게 다가오는데 아무튼 그렇고 RC도 빠르게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변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머리를 반대로 돌리고 뒤로 제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서 반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한번 돌리고 다리를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돌릴 때 돌리고 나서 여기 허벅지에 있는 구멍에다가 여기 무릎 파츠를 끼워줍니다. 이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제 이 친구도 무릎을 뒤로 돌려주고 그대로 허리를 쭉 뒤로 제껴주세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팔을 뒤로 쭉 제껴서 이렇게 옆으로 맞춰주고 뒤로 제끼고 그 다음에 여기 더 제껴서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 손등의 구멍이랑 여기 파츠랑 결합해줍니다. 붙이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바퀴는 무릎을 접어서 쭉 앞으로 전개하는데 여기 있는 핀이랑 여기 구멍이랑 맞춰서 결합하고 손끝에다가 여기 바이크 몸통을 붙여줍니다. 여기 아마 유격이 생겨서 잘 안 붙을 텐데 여기 원래 손가락 끝이랑 여기 홈이랑 맞춰서 결합해주면 이렇게 바이크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RC의 비클 모드, 바이크 모드가 완성이 되는데 우선 컨셉 아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코어 시리즈 RC보다는 좀 더 투박한 형태의 오토바이가 됩니다. 로봇 모드의 프로포션을 따져본다면 이 친구가 훨씬 좋은데 이 비클 모드의 퀄리티는 확실히 뒤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훨씬 압도하는 모습이 있고 엉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바이크 모양으로 변신하는 게 또 나쁘지 않은 형태입니다. 로봇 모드만큼은 그렇게 디테일이 좋진 않지만 근데 변형이 꽤 괜찮았고요. 또 코어급이랑도 다른 변형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부분입니다. 통통한 그 바이크의 모양을 잘 살렸는데 이 외에는 그렇게 바이크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디테일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코어급에서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치대가 있었는데 이번 아머 RC는 그냥 딱 균형이 잡히는 형태라서 그냥 세우는 건 되게 편하게 됐고요. 종합적인 평을 하자면 컬러감이나 이런 형태에서는 또 원작의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로봇 모드에 비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그런 알트 모드입니다. 그래도 바퀴 잘 굴러가고 디럭스급 사이즈다 보니까 다른 제품군을 탑승해서 전개를 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크기가 커지니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알트 모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다시 로봇 모드 변형하고 실버팽 보고 이제 합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버팽은 비스트 모드만 볼 수 있는데요. 로봇으로 변신은 안 하지만 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디럭스급의 스케일의 제품이라서 굉장히 큽니다. 역할은 구성품 혹은 업그레이드 킷에 불과하지만 나름의 지분은 챙기는 것 같고요. 또 되게 듬직해요. 생김새는 지원 버전의 레비지랑 좀 닮았습니다. 대체로 호랑이, 제규어, 고양이 같은 애들은 제품으로 만들면 다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팔던 트랜스포머 USB도 생각나고 그냥 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로봇 모드만 없을 뿐이지 비스트 모드에서는 있을 만한 가동은 다 있고요. 그래서 굳이 합체를 안 하고도 따로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그 부분에서는 또 나름
나름 고마운 부분입니다. 얼굴 부분에도 보면 동물 형태의 이런 털가죽 디테일을 아주 잘 살렸고, 이런 메카닉한 디자인 사이사이에 비스트 형태의 이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도 따로 변형을 하게끔 만들어줬으면 딱 좋았겠다 싶은데, 이 아머 시리즈에서는 대체로 다 볼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요즘에는 모르실 텐데 옛날에 용가리 치킨을 먹으면 주던 그 공룡 알로 변신하는 로봇이 있었어요. 딱 그게 생각나는 퀄리티예요. 앞다리도 이렇게 움직이지만 뒤로는 안 적기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뒷다리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형태의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가동의 디테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꽤나 역동적인 포징을 할 수 있고요. 또 꼬리 부분에도 깃털과 기계적인 형태가 섞여 있어서 확실히 이게 로봇이라는 느낌도 잘 살아있고, 구성품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그 역할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 만족감을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탑승 전문인 핫로드를 같이 태워도 되고, 범블비랑 같이 태워도 크게 이질감이 없는 크기죠. 물론 너무 억지 부리긴 했는데 RC랑은 합체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탑승을 하는 형태로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니까 특징이 좀 보이는 게, 다리가 다 일자형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다리 전개된 방향이 좀 다르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그런 디테일을 좀 고증을 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부속품이면 좀 대충 만들어도 크게 뭐 아쉬울 게 없는 부분인데, 이런 세세한 차이점을 좀 줘서 또 이런 재미난 관람 포인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실버팽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합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RC는 로봇 모드로 만들어주고, 이제 실버팽부터 먼저 변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몸통부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빼줍니다. 다리는 이렇게 위로 다 전개해줍니다. 위로 전개하고, 그대로 여기 보면 어깨 부분에 있는 구멍이랑 여기 있는 핀이랑 맞춰서 그대로 결합해주세요. 결합을 하고 그대로 여기를 내려서 이 상체 부분에 있는 이 파츠를 내리면 어깨 부분의 파츠가 딱 펼쳐지고, 그 다음에 상체를 다시 딱 결합해서 접어주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꼬리 부분 빼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실버팽의 아래턱 부분을 분리해주세요. 오른팔에 있는 구멍에다 결합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칼은 여기다 꽂아주면,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합체 모드인 아머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이 프라이머리랑 범블비도 보면은 대체로 다 이런 형태로 변형합니다. 이렇게 몸통 중간에 얼굴이 있고 이렇게 펼쳐지면서 갑옷처럼 이렇게 입혀지고, 또 턱 부분은 이렇게 무기로 전개되는데 디자인이 꽤 신박하죠. 그리고 이번 RC가 또 좋은 점이, 프라이머는 아머를 결합하면 이 프라이머의 얼굴이 딱히 연상되지가 않던데, RC는 얼굴도 흰색이라 그런지 실버팽 색깔이랑 잘 어울리고, 또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RC의 얼굴에 이렇게 실버팽에 뭔가 발이 딱 덮여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딱 봤을 때 로봇 모드의 RC랑도 좀 연상이 되고, 이렇게 합체해서 RC가 딱 업그레이드가 됐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또 안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끼고, 또 헬멧에는 이렇게 실버팽의 머리 깃털처럼 이렇게 털이 전개가 된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원래도 잘 나온 프로포셔널이다 보니까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오른쪽에는 이렇게 실버팽의 위턱을 약간은 좀 방패? 혹은 캐논처럼 이렇게 전개를 했고, 또 오른쪽에는 꼬리를 칼로 전개하면서 여기 무기를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아래턱에는 이렇게 캐논이 또 따로 전개되면서 캐논, 방패, 칼, 무기도 3종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주 좋은 비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위에 이렇게 큰 덩치를 엎어놔도 아주 잘 지탱을 하는 편이고요. 이게 바퀴가 또 뒤에 이렇게 크게 있다 보니까 균형을 아주 잘 잡아줘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쫙 전개를 하면 좀 더 역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고, 조금 아쉬운 게 또 얼굴이 안 돌아가요. 얼굴이 안 돌아가고, 또 아까 봤던 로봇 모드에서처럼 이게 팔꿈치가 가동이 안 되니까 약간 좀 뻣뻣한 액션이 취해집니다. 이 정면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측면을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 제품이 딱 정면 위주로만 딱 액션을 전개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냥 딱 전시용 혹은 그냥 재미만 보는 합체용으로는 딱 괜찮은 그런 퀄리티죠. 물론 영화에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영화 제품이지만 좀 만화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재미난 요소가 꽤 많이 보입니다. 이게 또 같은 제품군이다 보니까 크기도 똑같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라이멀은 좀 고릴라의 얼굴보다는 이 악어 캐릭터 스컬크런처의 얼굴이 좀 더 느껴지는 부분인데, RC는 확실히 그런 게 없죠. 아까 중간중간에 봤던 코어급 RC랑 크기를 비교해보면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 RC가 예고편에서도 봤다시피 RC는 코어급에 맞긴 해요. 다만 우리가 워낙 디럭스급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 캐릭터들이 이제 코어급으로 나오는 게 좀 많이 생소한데, 그렇다 보니까 스튜디오 시리즈나 메인 시리즈로 기대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머 시리즈 RC와 실버팽을 리뷰해봤는데요. 이 아머 시리즈들이 대체로 다 나쁘지 않은 퀄리티입니다.
물론 기본 라인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지만 또 컨셉이 되게 재밌기 때문에 뭔가 기존의 프로포션 혹은 뭐 스케일을 따지면서 모았던 이런 획일화된 수집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성을 원하신다면 이런 라인업들을 한 번씩 이렇게 참가해서 또 색다른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옵티머스 프라이멀, RC, 범블비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음에 드는 컨셉으로다가 하나 골라서 또 하나 즐겨보면 딱 좋고요. 또 아까 봤다시피 팔꿈치 가동은 없지만 기본 프로포션 아주 좋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즐기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언급하듯이 팔꿈치는 아쉽지만 솔직히 팔을 그렇게 가동할 건 아니니까 충분히 대체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실버팽 합체하지 않고도 충분히 또 비스트 모드로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즐길 거리가 많은 제품입니다.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존의 수집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 좀 색다른 거, 다양한 걸 보고 싶다 하시면 딱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3개 다 둘러봤을 때는 이 RC가 그나마 좀 제일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매해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